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개특법 위반 이행강제금 구제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특법이 뭐냐?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개발 제한 특별보호법입니다.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보호법을 개특법이라고 약해서 씁니다. 그래서 개특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구제한 내용을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차례 계속해서 해왔고, 이제는 개특법을 이행강제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건, 그러니까 제가 본연의 콘텐츠가 행정구제입니다. 제 제목과 똑같이 행정구제이기 때문에 행정구제는 각 행정기관, 예를 들면 시, 도, 시청, 도청, 군청, 구청, 뭐 이렇게, 이게 구가 없는 시청까지, 군청까지, 더 나아가서 뭐 면사무소, 동사무소까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모든 그 사건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곳이 제가 행정구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이 넓고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본래의 콘텐츠를 떠나서 제가 방송으로 좀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한 번씩 중간중간에 넣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소식은 전하지 않고, 그런 소식이 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제 본연의 콘텐츠를 갖고 여러분께 항상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위주로, 성공 사례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점 양지하시고 제 이 방송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구독 회원이 아니신 분은 빨간 글씨로 된 구독과 좋아요, 알람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유익한 방송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특법 위반 이행강제금 구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화면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개특법 위반 강제 이행금이 2,461만 원이 부과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461만 원이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경기도 사건입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재결됐습니다. 일부 인용이 아니고 인용됐습니다. 일부 인용은 2,461만 원 중에 일부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전형이 인용이 되면 2,461만 원 전액이 혜택을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해서 그러면 2,461만 원이라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취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행정심판 재결은 2021년 5월 3일 날 있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했죠. 물론 도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위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했다라고 재결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가 위법했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A라는 사람이 땅을 이제 그러니까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 제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땅을 두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야이고, 또 임야이고 임야 위에다가 과수원을 개설해서 과수원으로 용도 변경이 된, 그러니까 임야와 과수원이 따로따로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다 필요해서, 물론 그 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를 공지를 돌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소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약식 건물도 짓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설치를 하지 못할 일들을 하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또 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름대로 위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은 임야와 그리고 과수원 이 두 가지가 과수원 용지, 임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청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때 임야 공시지가와 과수원 공시지가가 판이 다릅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이행 강제금 산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얼마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임야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6만 4,100원입니다. 그런데 과수원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7만 3,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뭐 9만 원 얼마 되겠죠? 10만 원 가까이 공시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는 그 군청에서는 이 다루면서 중간에 개특법 위반 강제관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새로 왔는데 일단 그분이 바톤을 받아서 이제 계속 일을 하겠죠. 자, 그런데 좀 그 공무원 생활도 이제 저도 뭐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신 분, 또 경험이 있는 분이 아무래도 실수가 적고 또 정확하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이 맡으면 아무리 전임자한테 이거 인수인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차고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폭넓은 지식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잘 해가면서 꼼꼼히 한다고 했는데 임야에다가 입업 건축물이 있었는데 임야 공시지가를 해서 16만 4,100원을 기초로 해서 이행 강제금을 산출해야 되는데 과수원 공시지가인 27만 3,500원을 그 이행 강제금 산출 기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2,461만 원이 돼요. 만약에 아까 임야로 처음부터 공시지가를 했다면 한 1,50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2,461만 원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청구인이 의뢰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시지가 기초가 공시지가가 적용이 잘못됐다. 16만 4,100원짜리 임야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과수원 공시지가를 적용한 거다. 라고 쉽게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복잡하게 다룰 필요도 없이 쉽게 그 직원의 하나의 실수로 여기서 약간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왜냐면 신규 직원이 왔으면은 제 경험으로 와서는 결제가 올라오면 한 번 더 살피고 과연 제대로 했느냐라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꼼꼼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제 결제를 한 겁니다. 물론 전자결제입니다. 지금은 전자결제를 하기 때문에 전자로 앉아서 결제하고 결제를 받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챙기지 않았던 팀장이나 그걸 챙기지 않았던 과장 이분들도 뭐 잘 했으려니 하고 그냥 사인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분이 이 사실을 이제 어디다 의뢰했죠. 전문가한테 의뢰했죠. 왜냐하면 이 본인은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이 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2,461만 원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니까 법규상 맞지 않다. 왜? 공시지가 대상을 과수원 공시지가로 잘못 오인해서 이행 강제금을 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일 날 재결을 했는데요. 심의를 거쳐 재결했는데 이 개특법 위반 이행 강제금 2,461만 원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취소한다. 라고 재결을 했어요. 자, 재결을 해서 군청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재결서를 본인과 그 청구인, 그러니까 청구인이 본인이고 피청구인은 군청이나 시청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양쪽으로 똑같은 공문을 보냅니다. 재결서를. 이렇게 했으니까 재처분해라. 그러면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재결서를 받아들고 바로 이게 바꿔지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2,461만 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다시 조사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은 위법해서 취소한다. 라고 그 재결서를 내용대로 다시 결재를 받아서 이행 강제금을 취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 처분은 군수나 구청장 아니면 시장이 정권상입니다. 도지사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걸 취소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취소, 이 부과 처분이 타당하느냐, 적법하느냐, 위법하냐 이것만 판단할 뿐이지 이 처분 자체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처분청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구청이나 군수만이 처분한 기관에서 다시 이 이행 강제금을 취소합니다라고 청구인에게 확정한 공문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면 이행 강제금을 고시서를 들고 절절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어깨너머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내가 들으니까 이랬다는데 그런다더라.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다더라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다 라고 잘라야지 그런다더라는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참고해서 열심히 알아봅니다. 헛된 시간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은 처분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일을 넘어가 버리면 이미 이 이행 강제금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처분은 90일이 넘어가 버리면 확정이 돼 버립니다. 다툴 수 없습니다. 이건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아시고 여러분께서는 이 고지서를 받아들면 바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옆주위, 옆사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물어봐야 그건 정답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한정된 답밖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시고 언제든지 각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오면 우선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께 이제 오늘은 여기서 개특법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오늘 이행 강제금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지금 안내 말고 그 아래 설명란에 제가 자세히 상세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도 거기다가 명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 전화번호를 보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잘 하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구독 회원은 무료 회원이므로 저도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물론 나중에 진행이 필요하다면 거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제 행정구제 이 채널을 항상 기억하시고 맞춰놓고 제가
하루 매일 한 건씩 여러분께 방송할 거니까 좀 많은 공부를 하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